반갑습니다. KB손해보험 지점장 한민호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도 좋고 오늘 마감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즐겁고 활기차게 마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 남자가 저기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이래요. 예. 제가 사탕 같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떡 오면은 또 하나씩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KB손해보험 3월 영업 전략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 팀장님들 지금 얼추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4월 달에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KB손해보험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가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오릅니다. 종합형은 무해지 보험 15%,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무해지 보험 8%, 그리고 자녀 어른이 보험은 26%까지 오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녀 보험, 어른이 보험 쪽에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 어른이 이런 연령대에서는 무해지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원래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시던 분들은 뭐 그냥 요번에 좋은 기회인 거고요. 유해지를, 그러니까 새만기를 선호하셨던 분들, 무해지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곤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무해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이슈 자체가 무해지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무해지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번에는 무해지 보험료만 오를까요?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3월달에 4월달에 뭐 절판 이슈 이러면은 예정이율 변동으로 대부분 동일한 상품들이 다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번에는 무해지 보험에 한정해서만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팀장님들, 우리 고객님들이 무해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뭐가 없죠? 환급금이 없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고객님이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고 한 몇 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빨리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지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고객님이 유지하는 동안에 보험금 뭐 많이 타같은 적게 타같은 어쨌든 이 해지를 하는 순간 해지한 것도 돌려줄 게 없기 때문에 다 내 돈,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빨리 해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상 해지율, 무해지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요, 몇 년 전에 새롭게 바뀐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책임 준비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상 해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현금 보유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나라 경제도 어렵고 고객님들이 무해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잘 해지도 안 하던데, 너네가 측정한 이 예상 해지율은 수치가 너무 높다, 이게 좀 잘못됐다, 손봐라, 예상 해지율 다시 손보고 낮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책임 준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상 해지율을 높여놨는데, 요걸 낮춰버리면 어디에서 책임 준비금을 또 마련해야겠죠? 보험료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왜 무해지 보험의 예상 해지율에 대해서 태클을 거느냐, 최근에 MG손해보험이 휘청거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고객이 보험료가 올라서 이렇게 받는 피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받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고객이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보험의 보험료가 다 오른 게 아니라 무해지의 보험료만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해지 보험료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KB손해보험은 어쨌든 4월 달에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니까 3월 달에 이슈화해서 또 우리 팀장님들 영업하셔야겠죠. KB손해보험에서는요, 무해지 보험의 연계 조건들을 좀 없앴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망 연계를 삭제했습니다. 사망 연계, 오텐텐 보험, 그리고 금쪽 같은 오텐텐, 요 두 가지 상품에서 사망 연계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두 가지 상품을 설계하려면 일반 상해 사망 5천만 원을 깔아야 했습니다. 하면 몇천 원 더 붙겠죠. 근데 그 몇천 원까지 안 붙여도 되도록 보험료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연계가 지금 삭제되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무해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대 쪽에 그러니까 심혈관, 뇌혈관, 아이 사고, 기타 부정맥 요 진단비 담보를 가입하려면 원래는 보장보험료 3만 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대 진단비만 가입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나는 15,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연계 조건 보장보험료 최저 보장보험료 3만 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담보 더 붙여갖고 3만 원을 만들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만 원 조건 필요 없이 원하는 그 담보만 딱 담아서 3만 원 미만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한 달, 3월 한 달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무해지 이슈 그리고 이번 달에 이런 연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험료를 더 떨어뜨렸다라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KB손해보험의 무해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B손해보험이 무해지 이슈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연계 조건들을 없앴는데요. 자, 팀장님들이 이런 무해지 이슈가 있었을 때 제일 활용하기 좋은 어떤 영업 포인트가 뭘까?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자, 이 리모델링 중에서도 제일 건드리기 좋은 쪽이 자녀보험 또는 어른이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보험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불과 2년 전, 3년 전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이 그 당시에는 최상의 조건의 보험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탔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또는 납입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21년 9월에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25년 납 100세 만기의 상품을 25세 여성분이 보험가입했습니다. 요 당시에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이니까 어른이 보험입니다. 어른이 보험 최상위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13만 6천 원이 나옵니다. 13만 6천 원. 그런데 요거를요 똑같은 담보로 지금 조건으로 더 좋은 담보 상품으로 세팅을 해보니까 자, 24년 9월 3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는 없었던 5텐텐 어른이 보험이 있어요. 5텐텐 어른이 5텐텐 어른이로 25년 납이 아니라 20년 납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분이 5텐텐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제일 이 고객님한테 제일 맞는 저렴한 보험 8년 고지형으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11만 9천 원이 나옵니다. 11만 9천 원. 자, 25년 납인 걸 20년 납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나이가 25살이었는데 3살 더 많아져서 28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7,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17,000원 정도. 자,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의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계약은 25년 납이었고 이미 3년간 보험료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한 500만원 돈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간 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내야 될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22년간 3,600만원의 돈을 내야 되더라. 요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갈아태운 그 보험은요 20년 납이고요. 일단 20년 납. 그리고 첫 해는 11만 9천 원이고 무사고일 경우에 두 번째 해는 11만 6천 원. 또 무사고면은 세 번째에는 10만 5천 원으로 쭉 픽스가 돼가지고 남은 기간 요 10만 5천 원으로 낸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년간 2,500만 원을 내면 되더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요 25년 중에 3년 냈으니까 22년 남았죠. 22년. 근데 요게 20년 납으로 바꾸면서 2년을 단축했고요. 거기에다가 총 보험료도 3,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5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팀장님들 우리가 리모델링 고객님 리모델링 해줄 때 고객님들이 제일 반감을 가지는 게 3년 냈는데 또 3년 들어만 안 하 그건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위해서 납입 기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000만 원이나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객님 입장에서는 안 갈아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도 줄여주면서 보험료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그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상품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요 다행히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3, 4년 뭐 몇 년 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지금은 어른이 보험의 기준이 몇 살인가요? 지금은 KB가 40입니다. 40살까지. 저도 아직 애기입니다.
어른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른의 기준이 30살일 때도 있었고요, 25살, 20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셨을 때 고객님 상황마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갈아태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녀보험, 어른이 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무해지 이슈를 활용해야겠죠. 여기에서 무해지로 설계를 해봤어요. 제가 무해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11만 9천 원, 세 번째 해부터는 10만 5천 원이었는데 요 보험료가 첫 해는 8만 6천 원이 됩니다. 무해지로 세팅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7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세이브하는 금액이 1,0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지금 무해지 이슈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2, 3년 전에 새만기를 가입하신 자녀보험, 어른이 보험 그분들 꼭 타겟 잡아서 오늘 리스트 딱 정리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건강체 또는 어른이 보험에서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겠다, 무해지 이슈를 활용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요, 간편보험에서 또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간편보험 리모델링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KB손해보험의 간편보험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KB손해보험의 통합유병자보험, 3회로 통합유병자보험이 있고요, 3텐텐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회로 통합유병자보험에서는요, 305부터 365까지 숫자가 7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상품이 하나의 상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텐텐 간편보험은요, 3텐텐 간편보험인데 어떤 플랜에 의해서 375, 385, 395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이 딱 이렇게 짜졌는데, 자, 팀장님들 보험료가 어느 게 제일 비쌀까요? 305부터 3텐텐까지. 395가 제일 비싸죠. 제일 싼 건 뭘까요? 3텐텐이 제일 싸겠죠. 그래서 제가 요 갈로 열고 요래 예시 보험료를 요래 적어놨어요. 뭐 비중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자, 요렇다고 했을 때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요래 됩니다. 요래, 요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으로 요렇잖아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이 조금 다르게 내려갑니다. 왜 다르게 내려가냐면 KB손해보험에서 운영하는 플랜 때문인데요. 그 플랜이 어떤 거냐면 경증 간편 플랜과 375 플랜입니다. 자, 경증 간편 플랜은 뭐냐면요, 자, 4년은 지났는데 5년은 안 지났어요. 보험 뭘로 가입해야 되죠? 3, 4, 5로 가입해야 되죠. 5년은 지났는데 6년 안 지났다, 3, 5로 가입해야겠죠. 그분들 원래는 이 보험료 내고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KB손해보험에서는 비싼 이 보험료 말고 무슨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365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5만 원으로. 그래서 요거를 경증 간편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이제 이 경증 간편 플랜 요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앞으로 팀장님들 머릿속에 3, 4, 5랑 3, 5는 지워주세요. 그냥 머릿속에 지워주세요. 3, 4, 5나 3, 5로 비싸게 가입할 바에는 KB손해보험의 365로 이야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 꼭 경증 간편 플랜 활용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375 플랜도 마찬가지로 375, 385, 395 이렇게 비싼 조건으로 보험 가입해야 되는 분들 3텐텐 조건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플랜 꼭 기억하셔서 보험료 저렴하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요래 됩니다. 자, 요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큼 타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KB손해보험. 그래서 요 구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경증 간편 플랜이나 375 플랜 활용하셔서 더 나은 조건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증 간편 플랜과 375 플랜을 활용해가지고 고객님이 기다린 기간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리모델링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2년 만에 보험료 12만 원이 떨어지는 사례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고객님이 23년 2월 2년 전에
325 새만기 22만원짜리를 가입했어요. 22만원짜리. 자, 그리고 그 이후로 2년간 입원 수술이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만약에 갈아탄다면 뭘로 가입할 수 있죠? 345로 가입할 수 있겠죠. 2년 동안 무사고였으니까. 자, 근데 KB손해보험은 345가 아니라 뭘로 세팅할 수 있다? 365로 세팅할 수 있다. 병증 간편 플랜을 활용해서 365로 세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만기로 세팅할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무해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무해지로 바꿔봤더니 30% 저렴해진 1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오더라. 2년 만에 2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험료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고객님은 2년을 기다렸을 뿐인데 4년을 기다린 효과, 거기에다가 무해지 이슈까지 활용하니까 보험료가 이렇게나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증 간편 플랜을 활용하셔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무해지 이슈 곁들여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1년 만에 보험료 10만원이 떨어진 사례입니다. 한번 보면요, 작년 2월에 335 새만기를 20만원 주고 가입했어요.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45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KB는 345가 아니라 365로 가입할 수 있고 무해지를 곁들이면 이 보험료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도 보험료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활용 한번 해보시는데, 1년 전에 계약을 좀 건드리는 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유지도 문제가 되고 시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 요런 사례는요, 1년 안에 2년 안에 요런 사례들은 팀장님들 계약 건드리지 마시고 보장 분석하다가 이거 와이를 가입했어요 하면서 좀 갈아태워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2년 만에 보험료 9만원이 떨어진 사례인데 한번 볼게요. 자, 2년 전에 355 새만기를 가입했습니다. 2년 전에. 자, 팀장님들 2년 전에요, 355를 엄청 지르게 팔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2년 전에 355를 판매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자, 2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오늘 보니까 2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원래 375로 가입할 수 있죠. 근데 KB에서는 375가 아니라 뭘로 가입할 수 있어? 310으로 가입할 수 있다. 375 플랜을 활용해서 310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고객님은 2년을 기다렸지만 무려 5년을 기다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해지를 곁들여주면 보험료 2년 만에 9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그런 계약들 확인하셔가지고 병증 간편 플랜이나 375 플랜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리모델링을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도 있겠지만 아낀 보험료로 아까 말씀드린 고객님이 제일 반감을 가지는 부분, 납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 납입 기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납입 기간을 줄이더라도 보험료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는 아낀 보험료로 최근에 나온 좋은 담보들을 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 24년 한 해만요, 암주요 치료비랑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이런 기존에 없던 정말 좋은 담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 리모델링 해주면서 좋은 담보 얹지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잡으셔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서 넣기 좋은 담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담보는요,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지금 각사가요 20만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그죠? 그런데 81세에서 90세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가입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KB손해보험은 7만원을 판매하는 반면에 다른 회사는 판매하지 않거나 만원만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 81세에서 90세 구간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현재 가입금액 7만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를요, 요번 달 중에 꼭 접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81세에서 90세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금액 7만원이 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81세에서 90세 구간에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꼭 KB손해보험에 7만원으로 이번 달 중에 이야기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약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요 내용이요, 올해 1월에 추가됐어요. 금감원에서 모든 회사에 다 넣어라, 요래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뭘까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종.
케어네이션. 요게 케어네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왜 넣으라 했냐면 각사에서 이 문구를 안 넣어놓고 케어네이션 안 된다고 하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은 이 문구가 들어가기 전부터 문제없이 보장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 가입했든 예전에 가입했든 KB손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은 케어네이션 문제없이 보장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간이 영수증, 직업소개서, 이런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영수증 이런 쪽에서도 좀 수월하게 보상을 한다. 좋은 약관을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요 지금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 이 손해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손해율이 아주 급증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사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팀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들어본 사례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이 사례였습니다. 다른 회사였어요. 다른 회사였는데 간병인 사용일당 케어네이션을 쓰고 보상을 청구했더니 그 보상가에서 간병인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달라고 했고요. 간병인의 신용카드 내역서. 그러니까 뭘 확인한다는 말이냐면 간병인이 오늘 몇 시 몇 분에 여기에서 간병한다 했는데 저쪽에 저 성서에서 카드 긁혀 있으면은 그거 알잖아요. 왜 거기서 카드 긁었습니까? 근데 뭐 반박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아들한테 카드 줬다, 내 뭐 엄마한테 카드 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 팀장님한테 그거는 절대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간병인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뭐 카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가족과 별개로 그 간병인이라는 그 신분은 이 보험계약에서는 외부인입니다. 맞잖아요. 그걸 요청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줄 필요도 없고 뭐 무조건 무시해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속으로 와 얘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KB손해보험에서요 이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해서 손해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내려왔냐면 간병인 사용일당 고손해율 팀장님들 명단이 내려왔어요. 고손해율 명단. 근데 다행히 대구 경북에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지점도 알고 저 상주에 어디 한 분 계셨는데 호남 쪽에 48명, 48명. 근데 그쪽 동네는 사실 그런 걸로 유명해요. 뭐 이런 모랄성이 있는 상품이 나오면 손해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와 이제는 자부상이나 질수처럼 손해율도 간병인을 막는 세상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사에서 손해율 전쟁입니다. 손해율 전쟁.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약관을 좀 보다가 놀라운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K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을 때 우리가 입원한다고 하죠. 병원을 입원했을 때 동일한 질병으로 보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을 계속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KB손해보험이랑 타사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KB손해보험에서는 병원을 입원할 경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래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ABCD 다른 모든 타사들은요 병원을 입원할 경우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래 적어놨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직접적인이라는 단어가 타사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직접적인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어요. 혹시 잘못됐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분이 뇌경색 질환 진단받고 수술했어요. 그리고 편마비 오셨는데 재활치료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래요. 병원은 왜 줄 서 있잖아요. 뇌혈관 병원은 재활치료 받으러 줄 서 있으니까 자 퇴원하세요 이랬는데 이 환자분은 내가 퇴원하는 건 좋은데 나는 어느 정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집에. 그럼 어디 가야 되죠? 요양병 가야 돼. 공동간병인의 케어를 받기 위해 요양병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요양병 무조건 가야 돼요. 왜? 난 무슨 담보가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5만 원이 있다. 이럴 때 쓰지 언제 씁니까? 그죠? 요양병으로 넘어갑니다. 요양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분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 없이 앞으로의 혈전 생성 방지를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만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고 있어요. 자, 이분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가 있나요? 없죠. 그냥
예방 목적의 약만 먹고 있잖아요. 근데 KB손해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문제 없겠지만 타사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보상을 하겠다니까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예시를 드렸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보상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손해율이 급증했을 때 각사에서 요런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에 태클 걸어가지고 요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 나갑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 내역 달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약관을 쓰는 간병인 사용 일단 KB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단 KB손해보험은요 305 간편보험부터 310 간편보험까지 모두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무해지 이슈로 리모델링 해주실 때 간병인 사용 일당도 많이 이렇게 갈아태워 주실 텐데 감액기간 걱정 없는 KB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사랑 비교해 봤을 때 감액기간이 일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KB손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이 뭐 다소 비싼 경우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또 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증 간편 플랜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자, 어떤 분이 4년은 지났는데 5년은 안 지났어요. 그랬을 때 타사에 보험 가입하려면 3, 4, 5로 가입 가능하겠죠. 파란색 회사로 설계되다 보니까 60세 남자분 간병인 사용일당 47,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은 3, 4, 5가 아니라 뭘로 설계할 수 있다? 경증 간편 플랜을 통해서 365 조건으로 설계할 수 있다. 31,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납입 면제 미적용형으로 바꿔보니까 25,000원까지 떨어지더라. 그래서 팀장님들 이 경증 간편 플랜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 팀장님들이 이 경증 간편 플랜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똑같은 조건의 고객님인데 어떤 고객님은 47,000원을 낼 거고요. 어떤 고객님은 31,000원을 낼 겁니다. 25,000원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증 간편 플랜을 꼭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활용하셔야겠다. 고객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병인 사용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KB손해보험의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대 주요 치료비의 보장 조건이 이렇습니다.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받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진단을 받고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치료, 세 가지 치료 중에 하나의 치료를 받아야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담보를요 진단비 담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단비성 담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단비성 담보다. 그래서 이 진단비성 담보 타사와 KB손해보험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KB의 2대는요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하는 반면에 타사는 허혈성까지밖에 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라는 거니까요 보장 범위가 넓은 KB의 2대 주요 치료비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요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압도적으로 보험료가 KB가 건강체는 6,000원이고 간편은 10,000원 나오는데요 타사는 건강체에서 16,000원, 21,000원 뭐 이렇게 나오고요 간편은 32,000원, 37,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 많게는 3, 4배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KB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니까요 오늘 꼭 교육 끝나면 2대 주요 치료비는 꼭 KB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와 KB가 싸긴 싸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대 주요 치료비 2,000만 원만 활용해가지고 플랜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위에는 그냥 기본 계약들이고 2대 주요 치료비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때 60세 여자 9,300원, 80세 남자 21,000원 요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보험료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10,000원대 보험료인데 2대 주요 치료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야기해보시고 특히 이 연령대 중에서도 70에서 80세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71세 이상부터 고객님이 내가 2대 진단비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입을 못해요. 가입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밖에요. 근데 아까 제가 2대 주요 치료비 진단비 담보는 아니지만 진단비성 담보다 요래 말씀드렸죠. 이 진단비성 담보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80세까지 가입금의 보험료가 10,000원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님들한테 진단비 담보는 가입이 안 되고 아쉬운 대로 진단비성 담보 2대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만 원대에 가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대 주요 치료비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KB 손해보험이 보장 범위는 넓고 2대 보험료는 저렴하다 보니까 타사에서 이상한 교육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D사라고 적어놨는데 그 D사는 아닙니다. 요 이제 A, B, C, D의 순서대로라서 파란색 회사입니다. 파란색 회사에서 KB 손해보험의 2대 주요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 보장 범위가 넓어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상하죠? 근데 이 파란색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2대 주요 치료비가 진단을 받는 순간 담보는 소멸합니다. 담보는 소멸해요. 원래 구조가. 그리고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 이 세 가지 치료 중에 하나의 치료를 했을 때 돈이 나오는데 이 파란색 회사의 말은 자, 우리 부정맥 진단 받았을 때 수술 하나요? 중환자실 입원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KB는 부정맥을 그 범위에 넣어놨기 때문에 진단 받는 순간 담보는 사라지고 10년 동안 별일 없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싼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면으로 반박을 할게요. 자, 일단 KB 손해보험에는 들어가 있는 코드가 파란색 회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코드가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I47 부정맥, I48 부정맥, I50 신부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받았을 때 수술을 안 하는 그 기타 부정맥, I49 기타 부정맥은 KB에도 빠져 있습니다. 일단 빠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I47 발작성 빈맥인데요. 요거는 제세동기 삽입술, 고주파 도자 절제술, 냉각 절제술 그렇지 않더라도 경과를 단찰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I48 심방 세동 및 조동은요, 고주파 도자 절제술, 냉각 절제술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6주간의 약물 치료를 하고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요. 근데 어쨌든 수술을 하기는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50 신부전 같은 경우에 신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신부전 증상이 온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파란색 회사에서 말하는 수술을 안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I49 기타 부정맥 진단비는 우리 코드에도 빠져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다 틀렸다고 해볼게요. 이 말이 다 틀렸고 파란색 말대로 이래서 보험료가 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범위가 넓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커버해야겠죠. I49 기타 부정맥 진단비랑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씩을 추가해 볼게요. 그랬을 때 보험료가 KB는 43,000원 나옵니다. 2대 주요 치료비 다 넣어도. 그런데 파란색 회사는 2대 주요 치료비만 넣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45,000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KB 손해보험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싸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게 결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KB 손해보험이요 2대 쪽에 지금 상하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이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에서 이렇게 공격 들어왔을 때 맞받아 치고 있는데 요번에는 또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초록색 회사에서 또 이런 또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2대 쪽에 담보를 또 내놨더라고요. 근데 요 담보는요, 제가 저 초록색 회사 지점장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요. 뇌출혈 같은 중증은 3,000만 원, 협심증은 2,000만 원, 부정맥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 금액이 다르게 순서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KB 손해보험 말씀드렸죠. 2대 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바로 뒤따라 냈습니다. 신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를 내놨어요. 그래서 2대랑 순환계랑 합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담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범위는 2대와 비교해 봤을 때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담보가 나오면서 상급 종합병원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상급 종합병원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요, 제가 비추천합니다. 가입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2대 쪽은요,
이 증상이 왔을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30분, 1분 1초가 거의 뭐 이 경중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대구역을 걸어가다가 2대 쪽에 어떤 증상이 와서 하고 쓰러졌어요. 그럼 빨리 어디 달려가야 되죠? 119를 타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파티마 달려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119 실려가면서 파티마 말고 저 상급종합병원 가입해가지고 병대 가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대 주요 치료비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상급종합으로 하지 마세요. 그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을 뭐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급종합하지 말고 전체 병원이 보장되는 그냥 순환계 주요 치료비로 가입하셔야겠고, 자, 초록색에서 다시 돌아와서 요 문구가 있더라고요. 타사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KB의 순환계가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초록색에서는 35,900원, 36,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KB는 17,000원 나옵니다. 절반인 회사는 어디였죠? 초록색 회사가 아니라 어디였다? KB. 잘 안 들립니다. 어디였다? KB. KB였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 KB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순환계 17,000원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보장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 회사는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요. 근데 KB는 2대 주요 치료비 2천만원, 순환계 1,000만원 이렇게 가입했을 때 부정맥도 3천만원, 현실증도 3천만원, 내경색도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KB 손해보험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보험료를 비교해보니 초록색 회사는 4만원이고 KB는 37,000원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넣더라도. 그래서 보험료나 뭐 보장이나 무조건 KB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대 주요 치료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짧게 암 주요 치료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KB 손해보험에 암 주요 치료비 1이 나왔을 때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포함하여 보장한다라는 굉장한 장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일부 팀장님들이 야, 이 보장 잘 되는 건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가, 나는 타사로 갈란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KB에서 암주요 치료비 2를 내놨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2. 그래서 항암 호르몬 치료제 보장이 빠진 대신에 보험료가 36% 인하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어떤 담보가 나왔냐면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1,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상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를 여성분들은 1, 남성분들은 2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비추천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암에서는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상급종합병원 이용한다. 왜냐하면 암은 골든타임이란 게 없죠. 진단받고 일정 잡고 예약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암주요는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담보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3대 주요 치료비, 암내심 주요 치료비라는 이름으로 타사랑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KB 손해보험은 6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사 빨간색 회사는 149,000원, 파란색 회사는 161,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보험료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초록색 회사에서 순환계가 나왔죠. 그래서 순환계로 비교해 보더라도 KB는 85,000원, 초록색 회사는 186,000원이 나옵니다. 지금 KB가 진짜 2대 쪽에서는 거의 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2대는 KB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2 2천만원, 순환계 1,000, 2대 주요 치료비 1,000 이렇게 넣었을 때 여성 50세 27,000원, 65세 44,000원 나옵니다. 3대 주요 치료비를 넣었는데 27,000원, 45,000원 뭐 이렇게 합니다.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니까요. 오늘 3대 주요 치료비 플랜 KB 손해보험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면요. 3월달에 무해지 이슈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달에는 꼭 무해지로 이야기해 보셔야겠고, 리모델링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른이 쪽에서 그리고 간편보험에서도 리모델링 하실 때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증 간편 플랜, 375 플랜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약관을 씁니다. KB손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단. 그리고 이번 달에 81세에서 90세 7만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3대 주요 치료비 플랜, 보장을 따져보든 보험료를 따져보든 KB손해보험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3대 주요 치료비 플랜 KB손해보험으로 설계 한번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KB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려. 안내. 고맙습니다. 됐어요. 투표 놓을 때 안 됐어요. 아, 그런데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다.